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찬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석가 가르침을 아세요? 우주에 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는 말로 석가가 태어났을 때 외쳤다는 말로 더 유명한데요. 이 말의 뜻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존재에게 해당되는 말로 존엄성, 인간의 존귀함을 뜻한대요. 즉, 각 개인 자체가 소중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 신우는 전혀 다른 뜻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탄성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자기만 제일 위대하다고 제대로 착각하고 살았죠. 남들 다 다니는 회사, 본인만 되게 대단한 것처럼 굴다가 저한테 뒤통수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선 요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까지 거론할까?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미연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점심에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비빔면 먹고 싶어요. 그래, 금방 해줄게. 우리 간만에 비빔면 매콤하게 해서 먹자꾸나. 저는 시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대화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시어머님이 절 모시고 살죠.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 일을 쉬게 되었거든요. 워낙 오랜 연애를 하며 저를 잘 알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먼저 합가를 조심히 말씀하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결혼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시아버님은 저 연애할 때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거든요. 시어머님은 신랑이랑 신우 이렇게 세 가족만 남아있는 집에서 신랑마저 결혼해 나가면 썰렁할 것 같다며 함께 살자 하셨어요. 연애하면서 제가 느낀 시어머니 인품은 사랑 그 자체셨어요. 화 한 번 내신 적 없고 뭐든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자식이라면 죽는 척도 마다하지 않는 여느 부모님과 똑같았어요. 그런 분들 중 내 자식한테 하는 거랑 다른 자식한테 하는 거랑 차이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날개 없는 천사가 있다면 저희 시어머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 역시 또 하나의 자식으로 품으셨으니까요. 신우와 신랑 사이의 둘째, 딸로 치면 첫째겠네요. 와,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야. 졸립다. 언니는? 언니는 아직 자? 와, 세상 좋네. 나는 이제 취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데. 좋다. 좋아.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신우가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저를 타박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자냐고요? 그런데 저 일어나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보려고 방문 앞에 서서 고개를 붙이니 저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자냐고요. 신우가 취업하지 못하고 2년간 취준생으로 보내다 최근 취업했습니다. 취업한 거 축하해줄 일이죠. 가족들이 파티도 해주고 정말 많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상하게 타겟이 제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서 꼭 저를 한 번씩 콕 짚고 갔어요. 아직 언니는 자고 있냐며 세상 팔자 좋다는 소리를 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저 늦잠 자는 스타일 아니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취직하기 전 신호가 정오가 될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점심 먹을 때쯤 있났죠. 그래도 저도 시어머님도 뭐라 안 했어요. 출근하면 늦잠도 못 자고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으면 꿈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 저도 아니까요. 시연아, 너 그 말버릇이 뭐야? 미연이 너처럼 정오까지 늦잠 자는 적 없어. 곧 있으면 또 나올 텐데 너 새언니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철없이 굴어. 그리고 또 늦잠 좀 참으면 어때?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너는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지? 입 다물어. 쉬.
엄마는 맨날 미연이 미연이 세연이 세연이. 누가 보면 세연이 오빠랑 결혼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 큰 딸 입양한 줄 알겠어? 그리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조금이라도 출근하는 사람보다 늦게 나오는 건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좋겠다는 게 뭐 욕이야. 언니 얼굴 보고 또 못할 소리냐고.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는 꼭 나만 그래. 저희 집 앞집 풍경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신우는 시어머님이 핀잔 주는데도 그렇게 저를 걸고 넘어지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부럽다는 말, 좋다는 말도 못하냐며 선 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했죠. 어찌 보면 신우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교묘하게 선을 넘은 건 아닌데 듣기 싫고 꼴 보기 싫은 것 뿐이니까요. 이렇게 침실 정리를 하고 거실로 나가려 할 때 들리는 소리.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초반에는 문 앞에서 어머님과 신우가 주고받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죠. 신랑은 뭐 했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랑은 더 일찍 출근해요. 직장이 좀 멀어서 출퇴근했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것보다 자동차 끌고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고 온다고요. 그래서 신우가 출근하는 시간은 저 신우 그리고 어머님 셋만 있어서 결혼주엔 정말 분위기 맞추려고 제 나름대로 고심하기도 했네요. 아가씨 저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아가씨보다 제가 5분은 더 먼저 나와야 하나 봐요. 아침부터 늦잠 자는 저 부러워. 하루 기분 망치는 아가씨 보는 제 마음도 속상하네요. 언니는 어디가 뭘 했다고 뭘 5분 일찍 나와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한 번은 아예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신우가 매번 아침에 5분 10분 차이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생색내고 시어머님이 뭐라고 핀잔 주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자식이 다 크면 때릴 수 없고 강도가 커져도 몸집이 커진 자식은 목소리를 줄이는 법 없죠. 우리 신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일찍 일어난다고 했어요. 신우 출근 시간 뻔히 알고 있으니 5분 일찍 나오면 신우도 입 못 놀리겠다 싶었죠. 한 달 넘게 신우가 아침에 이렇게 툴툴거리니 저도 사실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침에 나가며 5분 먼저 나오겠다 선언했죠. 시어머님은 뭐하러 그러냐고 저에게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분 웃고 계셨어요. 나중에 신우 출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신우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생색내는 꼴 보기 싫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겠다 말하면서 속으로 꼬셨다고요. 시어머님도 당신 자식이지만 아침마다 출근 생색내는 거 보기 싫으셨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누군 회사 안 다녀봤어? 안 그래 미연아? 쟤는 철이 언제 날라고 저러는지 몰라. 나중에 결혼해서 애라도 나오면 그때도 또 혼자만 애 낳은 것처럼 생색 장난 아니겠어. 아, 내 딸이지만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다니까. 지 아빠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지 오빠 출근할 때도 회사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서슴없이 할 땐 언제고? 미연이 네가 일찍 나온다고 했을 때 시연이 표정 봤니? 아유, 이제 내일부터 입 꼭 다물고 출근하는 모습 어떨지 기대된다. 저희 시어머님 소녀 같으시죠? 학창시절 친구 셋이 싸움 나면 중립 지키면서 말리는 듯 공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친구 말이에요. 감사히도 저와 신우 사이에서 그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죠.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제가 혹시라도 눈치 보는 게 아닐지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저를 위해 더 오바해서 말씀하시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신우가 취업하고 저를 겨냥해 하는 말들도 때론 도를 지나치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이 저 대신 뭐라고 해주시니 저도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또 어느 개가 짖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이면으로는 회사 다니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대견해서 그럴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언니니까요. 언니, 집에 있으면 우산 좀 들고 나오지 그랬어요.
태블리고 지하철 내려 걸어오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로 옷 다 젖었잖아요. 짜증나. 어머, 밖에 비 오니?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소리 없었는데? 얘는 그럼 우산을 미리 챙겨 다니지 그랬어. 나도 미연이도 비 오는 거 몰랐는데 뭘 어떻게 나가? 트집을 잡아도 유부수지. 직장이 아무리 큰 벼슬이라도 그렇지. 너 이거 권력남용이야. 잔말 말고 씻고 나와. 밥이나 먹어. 그래요, 아가씨. 갑자기 내린 소나그를 제가 어찌 알아요? 어여 씻고 나와요. 아가씨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가씨 좋아하는 저녁 준비했어요. 드라마를 보면 절정에 이르기 전 위기라는 부분이 꼭 있죠. 사건이 점점 더 깊어지기 전 대립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때가 딱 그랬어요. 하루 종일 날씨도 좋고 일기예보에서도 비가 온다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신호가 요즘 하도 투툴거려서 맛있는 거 해주고 사회생활 힘든 거 좀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점심에 시어머님과 이야기했거든요. 철없는 신호, 사회초년생 신호.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감싸냐고요. 사회초년생 땐 회사 일이 서툰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하루가 긴데 이렇게라도 가족한테 생색내면 버틸 수냐 있겠냐며 시어머님한테 저랑 둘이 앉아서 차 한잔하며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토닥거려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퇴근해서 그 화살이 또 저에게 돌아온 거죠. 대체 세연이는 집에 있으면서 비 오는데 신우한테 우산 전해줄 생각은 못하냐고 말입니다. 시어머님이랑 주방에서 음식하느라 비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비도 잠깐 내렸거든요. 잠깐 피했다 다시 오면 될걸. 그 비를 다 맞고 왔더라고요. 3분 정도 소나기처럼 갑자기 내린 비를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는 매일 집에 있으면서 한 번을 제 마중을 안 나와요. 마중이라도 나왔으면 비 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하고 이게 뭐예요 다 덥고. 미연아, 우리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씻고 나오라는 저에게 신호는 한 번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는 생뚱맞게 다른 이유로 저에게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퇴근길에 갑자기 내린 비도 싫은데 저랑 시어머님이랑 둘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니 더 싫었었나 봐요. 늘 그랬듯 티켓은 저였죠. 그런 신우의 마음을 간파했는지 시어머님은 저에게 주방으로 들어가자며 신우에게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끌고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곤 식탁에 둘이 마주보고 앉았어요. 신우 앞에 있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아니까 자리를 피하자는 거였죠. 아마 시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작정이나 한 것처럼 덤비는 신우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기아나,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안 그래? 거실에 신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지 곁는 줄로 한참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똥은 지금 거실에서 씩씩거리며 비 맞고 온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신우고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짝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 신우 참 철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어요. 온전히 사랑받고 자라서 버릇없다 느껴질 수 있지만 자기 기분을 드러내고 가족에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겉으로 감정 표현을 한번 못하고 자랐는데 싶으면서 그런 신호가 조금 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런 신호가 버릇없다 느꼈는데 시어머님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선 기분 표현하는 걸 허용하고 잘한 것 같았거든요. 적당히 받아주고 피하면 신우 또한 그 이상의 선은 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꽁하게 품고 자란 저보다 더 건강한 정신을 지녔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런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신랑과 시어머님까지였고 저는 아직 가족이 아니었더라고요. 선을 세게 넣는 소리를 했거든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비 맞으며 퇴근할 일도 없고 집에서 이렇게 놀고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쵸, 언니? 세상 편하죠? 너 그 입버릇 어쩌려고 그래? 미연이가 왜 놀아? 건강 안 좋아서 일을 쉬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 네가 이렇게 새언니 속상하게 만들면 몸이 건강해져도 마음령 얻어서 더 아프겠다. 아빠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네 오빠 출근할 때도 회사 놀러 가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땐 언제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회사는 너 혼자 다니지? 거기까지만 해. 고는데도 한계가 있어? 씻고 나온 신우는 기분이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또 타겟이 저였거든요. 그런 신우에게 시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였거든요. 검사를 하면 어디가 크게 안 좋은 건 아닌데 피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과 다르게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업무에 집중이 안 되니 일을 하기도 힘들었죠. 영상 정밀 검사 같은 웬만한 검사를 다 해봤는데 크게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한방병원에 갔더니 담적이 쌓여 신체 곳곳에 독소가 퍼져서 그걸 배출하는 한약을 꽤 오래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죠. 이렇다 할 답이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무언가 원인을 이야기해주는 한의원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2년 동안 한약을 먹으며 집에서 쉬고 있는 거죠. 그런 저를 시어머님은 안쓰러워 하셨지만 신우는 그저 팔자 좋은 새언니, 부러움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못 마는데가 뭐 어쩌다고 그래. 그리고 아빠 너 오빠한테 회사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게 언젠데 지금 그 소리야? 그땐 나도 철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내 밥벌이도 하고 철없는 건 아니지. 나는 새언니한테 뭐라는 게 아니야. 언니도 알죠? 저 언니한테 뭐라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서 그래요. 언니는 정말 잘난 우리 오빠 만나서 호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히 있어도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부러워서 그래요. 호강이 뭐 별거예요? 돈 걱정 없고 힘들게 출퇴근 안 하면 그게 호강이지. 그쵸 언니? 내가 못하는 거 아니죠?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일할 때가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우가 하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쉬고 있는 건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쉬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호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쉬는 시간이 편해야 하는데 하던 일에서 아예 밀려날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했거든요. 감을 잃기 전에 다시 복귀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신기하게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착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되게 잘 나가는데? 라고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연을 적으며 느끼는 건 저 역시도 시어머님 사랑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매들이 치고받고 싸우듯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 얘, 너 네 오빠 들으면 큰일 날 소리 한다. 누가 누굴 만나 호강해? 그렇게 따지면 네 오빠가 미연이 만나 호강하는 거지. 요즘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너 네 새언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까불지. 그리고 너도 부러우면 어디서 네 오빠 팔찌꿈치라도 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결혼해서 네 신랑이 주는 돈 받고 생활해. 결혼하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너는 결혼 늦게 한다며 그렇게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제야 왜 새언니가 부러워해. 너는 능력이나 결혼한 거나 잽이 안 되니까 어디서 비교질이야. 미연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나서서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듣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요.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저 능력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빈말이라도 신우에게 한 방 딱 먹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전에 일하던 선배에게 온 연락에 답을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이직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창 적응도 잘하고 승승장구한다는 소리는 건너 들었죠. 워낙 제가 일하는 업계 바닥이 좁아서 발 담그고 있으면 건너 소식 듣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랬던 선배가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커서 손발 맞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났대요. 일을 아예 쉴 게 아니면 일을 시작해야 감도 안 잃어버린다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땐 일이 급하다는 생각을 못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죠. 그리고 거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이렇게 저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생각하니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유치한 생각인데 신호가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화 안 내셔도 돼요. 저 다음 달부터 회사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뭐, 미연아, 갑자기. 말도 없이? 아가, 몸 괜찮아진 거니?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갑자기 일을 한다는 거야? 네, 취직이요. 일자리 알아본다는 말도 없었는데 어디 알바라도 구했어요? 알바는요, 정규직이에요. 전에 일하던 선배가 이직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맡았는데 팀장이 필요하대서요. 아, 아가씨 잘하는 회사예요. UNI 미디어. 잘 아시죠? 저 다음 달부터 일해볼게요. 아가씨 잘 지내봐요? 언니, 우리 회사로 와요. 왜? 어떡해? 그 선배가 설마 김성현 부장님이세요? 신호가 다니는 회사가 UNI 미디어였어요.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벌써 신호는 기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배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 선배가 회사에서 이미 저에 대해 말해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제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하니 팀원들에게 말해둘 거라고요. 대답은 언제 복귀한다는 시기일 뿐 한다 안 한다는 이미 결정난 거라고 농담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나 봐요. 크게 일할 마음이 있던 게 아니라 신으로 굴려줄 마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진짜가 될 줄 이땐 저도 몰랐죠. 그래도 시기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회사가 아니었다면 신우는 또 저를 따라내지 못해 안 달랐을 것 같으니까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 제가 더 높은 직급으로 들어가니 넘사벽. 저를 넘보지도 못할 레벨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몸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자는 만큼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슬슬 운동도 하고 예전의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아예 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선배 말대로 감을 잃기 전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선배, 나 회사 가야겠다. 한 달 뒤라며 월요일 출근하는 걸로 하면 돼? 그런데 이왕이면 그 전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점심에 인사할 겸 나와서 식사 같이 하는 건 어때? 이직하기로 정하고 선배에게 정확한 출근 날짜를 물었습니다. 월요일 출근으로 알고 있으면 되냐는 말에 전주에 나와 팀원들과 인사도 할 겸 식사를 하재요.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유치한데 신우가 저에게 했던 방법을 거꾸로 신우에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유치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모를 것 같아서 시어머님께 미리 양해도 구했어요. 혹시라도 집에서 신우와 며느리가 싸우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실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은 이제야 임자 만났다고 저 마음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이라고 평생 때리지도 못했고 시어머님도 살아생전 딸이라고 귀여워만 하셔서 버릇이 없는 거 인정하신다고 멋쩍게 웃으셨거든요. 든든한 지원군도 얻었겠다. 저는 본격적으로 신호 골리기에 나섰습니다. 팀장으로 복귀 앞두고 나니 은근 부담스럽네요, 어머님. 아가씨 말대로 출근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일찍 일어나면 힘드니 이렇게 한 달 동안 아가씨 출근할 때 일찍 일어나서 출근 연습해야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팀장이니 더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팀원들 보는데 더 명목이 서죠. 아다씨, 지금 팀장님은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신우가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기 전부터 거실불을 켜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신우가 남은 쪼르라니 옆으로 가 이것저것 물어봤죠. 잘난 오빠 덕에 호감할 때랑 다르게 출근에 불똥 떨어지고 나니 긴장돼서 잠이 편히 안 온다고요. 일찍 일어나려 하지 않아도 눈이 번쩍 떠준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그래도 팀장님은 팀원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솔선수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적당히 늦게 출근해 팀원들이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나을까? 어느 걸 더 선호하냐고 아침마다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넉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신우만 보면 되더라고요. 신우도 철이 없지만 악한 성격은 아니기에 표정엔 곤란한 게 보이는데 시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회사 팀장으로 만날 저라는 걸 아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귀여웠어요. 그렇게 한 달 시간은 생각보다 금세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회사에 복귀했죠. 오랜만에 일을 한다는 사실이 한 공간에서 신우를 본다는 사실보다 더 긴장되었어요. 그래도 워낙 하던 일이라 능숙하고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박시영 씨 회사 다닌 지 6개월이면 회사 업무는 빠삭하게 알 때 되지 않았어요? 박시영 씨 사수 누구예요? 누군데 업무 지시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접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신우는 일을 썩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회초년생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아무래도 신우 사수가 일을 분담하고 가르치는데 능숙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았어요.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신우는 옆에서 눈치를 보니 일이 놀 수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신우가 일을 못할 때마다 사수까지 싸잡어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팀워크가 중요하니까요.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함께 갈 때 더 큰 프로젝트도 척척 해낼 수 있으니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늘 혼나는 신우는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수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전 알죠. 신입이 적극적으로 알려고 덤볐다면 모르지 않았다는 것 말이에요. 박시영 씨, 회사 놀러 왔어요? 사수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으면 딱 나오는데 안 물어보고 해볼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그렇게 앉아있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다닐만 했겠어요. 이러니까 회사 놀러 오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간만 떼면 월급 나온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대리도 못 달고 회사 잘리는 거 알죠? 누가 만년 신입을 회사에서 데리고 있어요? 실수해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대리도 달고 승진도 하는 거죠. 이거 다시 써와요. 사수에게 묻지 말고 찾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대체 6개월 동안 어떻게 회사 다닌 거예요? 박시현 씨, 낙하산 아니죠? 업무를 시킬 때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6개월이면 사수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회사 들어올 때 한창 바쁠 때라 업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전달 등 기본적인 테두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실수가 잦으니 일을 시키지 못하겠더라고요. 작정하고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신우를 잡았습니다. 하나의 본보기가 필요했는데 재수없게 신우가 걸린 거죠. 제가 하도 신우를 잡으니 신우 사수가 저에게 와 잘못했다고 사정했습니다. 잘 가르치겠다고 신우를 감싸고 나가더라고요. 그만하면 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했죠.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왜 나만 잡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글쎄, 세원이가 툭하면 박시현 씨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것도 몰라요? 이래서 어떻게 회사 다녔어요? 회사가 노는 곳이에요? 박시현 씨 사주 누구예요?
이러면서 온통 나 만져봐. 아, 언니 왜 그래요? 내가 회사 다닌다고 뭐라고 했던 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요. 또 언니 때문에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회사 가면 또 얼마나 사람들 보는 데서 갈굼당할까 걱정이 앞선다고요. 얘는 네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니? 네가 일을 못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새언니 능력 있다는 소리 왜 한개 건너듣고 잘난 오빠 만나 호강했다는 막말을 하고 그랬어? 다 업보지 업보. 네가 말 고스란히 네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집애야. 언니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배웠으면 네 언니 복귀하고 칭찬받았지. 으이그. 회사에서 신우를 엄청 잡고 퇴근한 날 신우가 시어머님 앞에서 징징대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기를 그만 좀 잡으래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 가슴에 담아두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냐며 세상 서럽게 울먹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요? 자기 복 자기가 챙기는 거라고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에 잘했어도 네 새언니가 그럴까? 네가 일을 제대로 배웠어도 네 새언니가 그럴까? 뭐 하나 잘한 거 없으니까 오죽하면 네 새언니가 사람들 많은 데서 너에게 그럴까? 마음 아픈 새언니 입장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또 철없이 군다고 신우를 나무래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제태하는 시어머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서 하나 더 기쁜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알 턱이 없는 신우는 계속 징징거리며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그만 괴롭히라고요. 아가씨, 왜 내가 괴롭힌다 생각해요? 나 가고 나서 달라진 거 없어요? 언니 와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매일 언니가 팀원들 앞에서 나 갈구니까 회사 가기 전부터 가슴 두근거리고 내가 밤에도 깊게 잠 못 잔다니까요. 내 참 서러워서. 왜 잘 생각해봐요. 내가 보기엔 사수도 엄청 아가씨 신경 쓰고 팀원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말 안 하고 아가씨도 껴주는 것 같던데 왜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나 신입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빨리 일 끝내고 힐떡거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거의 못 느껴요. 그게 왜요? 그게 뭘 어땠는데요? 아가씨가 그렇다니까요. 어머님 들으셨죠? 이게 다 누구 덕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제 입으로 왜 그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더니 팀 분위기가 좋았어요. 신우만 빼고요. 신입이라고 한 팀에 있어도 신우는 겉돌더라고요. 그랬겠죠. 신우가 회사에 입사했던 시점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일손이 부족해서였거든요. 신우는 복사, 커피 심부름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며 프로젝트에 제대로 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넘게 힘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돈독해졌는데 신우는 여전히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팀원들과 어우러지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낸 거죠. 팀원들 역시 자기들이 어떻게 한진 알리었고 신입이 신입을 떼고 정직원이 되었는데 업무가 서투니 배정하는 일도 적절히 조절하며 일을 했더라고요. 제 눈에 그게 보이니 저는 신우에게 뭐라 하면서 자수까지 함께 혼냈던 거예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끼리 더 탄탄해지는 거 아시죠? 저로 인해 신우는 팀에 녹아들 수 있었죠. 근데 신우는 아직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굳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 그럼 언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잘 지내라고? 어쩐지. 언니한테 혼난 날이면 꼭 사수가 밥 사주고 팀원들도 커피 한 잔씩 가져다주고 저한테 살갑게 굴더라고요. 전 또 그게 제가 불쌍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저를 팀원으로 인정한 거네요. 맞죠? 그런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회사 다니기 얼마나 싫었다고요. 팀원들도 혹시 팀장님이랑 따로 아는 사이냐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신입만 가르고기 쉽지 않다고 무슨 사이냐고 물어서 대답도 안 했는데. 안 하기 잘했네요. 한 번만 더 갈구면 세연이라고 확 불어버리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신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 이상으로 신호를 갈구는 걸 팀원들이 눈치채고 둘이 무슨 사이냐고 회사 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냐는 물음에 새언니라는 소리는 하지 못했대요. 하는 게 이득일지 손해일지 알지 못하니까 안 했겠죠. 아마 신우 성격이 이득이라는 거 알면 진작 말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 덕분에 회사에서 업무도 제대로 배워가고 전에 없던 팀워크가 생겼다고 신우가 저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언니 아니었다면 아직도 업무 제대로 분담 못 받고 겉돌 뻔했다고요. 신우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어요. 배우려는 근성이 제가 있으니 더 높아졌거든요. 초기에 제가 입사하자마자 한 달 정도 집중 신우를 갈궜더니 팀원들도 신우에게 업무 분담을 더 많이 해주면서 입지가 더 탄탄해졌죠. 팀장님, 여기 커피야. 드시면서 하세요. 과자도 좀 뒀어요. 시어씨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신우랑 정말 잘 지내요. 정말 자매처럼 지낸다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 전 잘난 오빠 만나 호강했다는 막말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언니라는 걸 알았으니 호강하는 건 정말 엄마 말대로 우리 오빠라고요. 그거 모르고 그동안 언니 무시하는 것 같은 말에서 미안하다고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천상천하 이화독존으로 온 우주에서 본인 잘난 맛에 살던 우리 신우.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존중받을 만하다는 걸 배웠겠죠.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져 시어머님이 저에게 늘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철없는 신우 언제 철들까 항상 걱정이었는데 저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철이 들었다고요. 신랑이요? 신기하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갈 때 신랑은 없었어요. 출근하거나 퇴근 전 또는 회식 등으로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땐 자리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정리되고 난 이후 함께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리가 없죠. 근데 최근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것 같긴 해요. 어머, 시원이 그리고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었어? 나 모르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왔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묘하게 뭔가 달라졌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뭐야.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모를까. 꼭 집어 말할 수 없는데 뭔가 달라. 어제 저녁 웬일로 일찍 들어와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거든요. 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여행이라도 다녀왔냐면 묻더라고요. 제가 여행이라고 반문하자 아니라는 거 안다면서 겸연쩍게 웃었어요. 매일 집에 같이 있는 거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겠죠. 신호가 웃으며 우리 원래 사이 좋고 늘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며 오빠가 이상하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 썰TV가 생각났습니다. 이 정도면 제 이야기도 전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어때요? 철없던 신우 철든 이야기, 다른 반전 이야기로 사연 전할 만하죠? 신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지 못해 철이 없는 시절 이야긴 누구나 한 번쯤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삶을 배워가는 거죠. 저도 종종 듣는 사연으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배워가거든요. 혹시나 저희 신우처럼 아직 철없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적수 만나 코가 납작해지기 전 겸손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 사연 전합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해요. 제 작은 바람이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무리할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